안녕하세요. 오늘 자장을 맡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의 문희찬 교수입니다. 세션 1, 그러니까 1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발표자께 할당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니까 한 20분 정도의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한 10분 정도를 진행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발표자들께서는 시간을 좀 안배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공연 기술 진화에 따른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 연구라는 제목으로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주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주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영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등 주로 극장 쪽에서 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 제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논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프로덕션함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기술과 또 무용 예술이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좀 상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봤었을 때도 많이 접목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술 진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자료집을 중심으로 제 주어진 시간 20분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앞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공연 기술 진화에 따라서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을 모색합니다. 아무래도 제작 환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무대 메커니즘 들어갈 것이고 또 해당 장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테크놀로지가 결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차례 나와 있듯이 무용 콘텐츠 제작의 특성에 입안을 하고 그리고 최근 주요 무용 작품의 사례들을 점검을 했고요. 그에 따른 논의를 통해서 공연기술 진화에 따른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을 결론으로 지었습니다. 제 자료집 3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그 문화 콘텐츠 부분들의 요소들이 장르들은 다양합니다. 음악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하지만 무용 같은 부분들도 무용이 갖고 있는 내재성을 어떻게 좀 극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콘텐츠로서의 어떤 그런 유의미한 부분들을 도출할까 많이 현장에서도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화의 어떤 원형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 매체에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의 성과,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창제작함에 있어가지고 기술과 무용의 결합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상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술과 무용의 결합된 부분들을 저는 기술적 창의 실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기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용예술과 연결됐을 때 얼마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을 A부터 Z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화두로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다양한 작품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기존 선행 연구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이 공연 기술 진화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공연 기술 진화에 따른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을 고민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진화 양상과 무용 콘텐츠 제작 특성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기술 진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연기술뿐만이 아니라 문화기술 ECT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국적 컨설팅 기업 PwC 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공지능이나 5G, 블록체인 등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도출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무대 예술로 끌어들일까, 수용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변화라든지 또 수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뒤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보면 이제 기술 중에서도 신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기술 부분들은 저희가 각 주 15분에 나와 있듯이 어떤 콘진원에서도 8대 신기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차제 이제 무용 콘텐츠 제작을 하면 있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기술 진화 양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무용으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입체화된 ICT 기술을 접목한 무용 콘텐츠는 작품을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감상자인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증대하다든지 미적 감흥을 제공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도출되는 부분들이 뭐 3D 입체 영상이라든지 프로젝션 래핑, 그리고 요새 많이 하고 있죠. 뭐 우리 궁중문화측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환상성도 많이 부여하고 있고 또 ICT 디스플레이 기능이 무용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져서 실현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창작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효과가 있고 또 관객에게는 상상력과 감독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연구 결과 무용 예술과 기술 예술이 이루어지는 매개체 중 가장 강력하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영상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무용 작품에 활용되는 영상 미디어 종류나 특성 부분들도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들도 있지만 프로젝션 스크린이나 그리고 비디오 아트, 그리고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컴퓨터 그래픽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용과 영상 미디어의 융합은 무용이 가지고 있는 연극이나 오페라나 창극이나 다른 요소와 좀 다른 부분들이 메타포가 대단히 강합니다. 어떤 문학으로 치면 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문학성 강한 부분들을 상당히 감성 부분들을 기술과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용이 갖고 있는 순수한 어떤 그 제작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적인 부분들과 외적인 부분으로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만 다 수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적시했다는 부분들을 전제를 합니다. 주시하다시피 무용 부분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가장 내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공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내적 특성 자체가 움직임의 예술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평면성을 거부하고 동작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무가의 계산된 움직임에 의해서 치열한 공간 구성과 배치가 연출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기술이 접목시킬 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연 기술이 접목될 때 어떤 움직임의 패턴이나 동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 체계를 갖춘 공연 장르입니다. 여타 장르들과 다른 그런 부분들, 모음 언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국 비언어를 1차적으로 기호화하는 것은 안무 움직이지만 또 무대 기술적인 요소가 주는 입체성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제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무입니다. 안무는 뭐 주시하다시피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연출의 부분들을 가장 큰 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안무자 자체가 갖고 있는 미덕은 뭐 철학자, 수학자, 문학가, 건축가, 음악 같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만큼 안무를 위해서는 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고 연출돼야 됩니다. 요컨대 안무 포맷을 적극 고려한 연출, 구성이 되도록 기술 시스템을 구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징성 강한 무용 전달력을 좀 강화하고 주제의식, 특히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용의 내적 특성, 이 3가지 부분들을 테크놀로지와 결합했을 때 먼저 고민을 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외적인 특성 부분들은 장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뭐 공연 예술의 무대 장르가 있겠지만 무용은 좀 순수 예술, 기초 예술로서의 어떤 문화 산업적인 부분들보다는 그런 무게감이 더 큽니다.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떤 시장성이 많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좀 대중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어떤 자본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있으나 특히 뮤지컬과 좀 그 콘트라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뮤지컬 제작과 무용 제작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작 예산의 규모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돈 단위가 다르죠. 그리고 뭐 시장성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고 더불어서 보통 무대 메커니즘의 어떤 접목하는 부분들도 다 다릅니다. 뭐 무대나 소도구나 장시구든 영상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무용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외적인 장르가 갖고 있는 부분들 또 내적인 속성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술과 결합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입니다. 공연기술 전문 무용 콘텐츠 제작 사례를 제가 민간 예술단체에서 한 2작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했던 2작품 해서 총 4작품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포텐 아트 컴퍼니 1467 별을 그리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포텐 아트 컴퍼니는 근간 예술 콘텐츠를 좀 재해석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창조적 작품을 좀 연이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작품은 1467 별을 그리다라는 작품인데요. 표방하는 어떤 슬로건이 이거입니다. 아티언스 댄스. 결국 어떤 아트와 사이언스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이 작품은 조선이 꿰뚫어 본 우주라는 주제 아래서 조선시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소재로 한 과학 무용극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진 작품의 유의미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대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과학도시입니다. 과학과 기술이라는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 단체가 대전에 상주하는 예술단체이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도 10분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항공우주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예술과 과학기술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지역 기반의 어떤 예술 활동이 이 작품 추진에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서 이 작품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 증강현실이나 그리고 무대 위에 어떤 그려낸 별자리 이런 건 상당히 그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풀어내야만이 무용이 좀 유의미하게 전달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좀 설득력 있게 풀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또 대전하면 또 정원혜 선생님이 그쪽 무용단 이끌고 계시는데 그쪽도 보면 이렇게 대전 신문에서도 유성학춤이라든지 과학중심지 대전 현대성이 우리 그 북소리와 만난 작품 한밭북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지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국악원에서 했던 처용 작품입니다. 처용 작품은 처용이 뭐 우리 유네스코 10주년 된 그런 작품이잖아요. 때문에 처용 설화를 어떤 미디어 퍼포먼스와 전통 무용으로 풀어낸 이 작품인데요. 처용의 변주는 다양한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형 자체만으로도 워낙 또 탄탄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문화 원형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창작 무용으로 되었을 때 어떤 가진 해석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처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지난달에 했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과학 기술과 통합 연출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좀 선보이겠다는 그 의지가 충분히 무대에서 구현이 되었고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입체적이고 관객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데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악은 무용단뿐만이 아니라 정악단, 유성악단, 여러 전속단체들도 같이 합류한 작품입니다. 특히 제가 여기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미디어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기술 구현자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실현하는 실현자의 어떤 테크닉과 무용 미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자가 얼마나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무대에 투여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SBS ANT라는 기술 업체가 같이 좀 잘 접목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한국의 정원전이라든지 어떤 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시, 공연 이런 장소성에 좀 적합한 그런 인터페이스 구현에 좋은 역할을 그동안 선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여실히 좀 드러났고요. 특히 좀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주시하다시피 이것은 통신 접속이 가능케 하는 매개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USB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하드웨어 어떤 인터페이스의 하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든지 또는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자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무용 콘텐츠 제작했을 때 이렇게 적용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재단의 코리아 신청입니다. 기존의 문화재재단에서 작품했던 것들을 보면 갈라공연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어떤 관객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에 코리아 신청이라는 좀 전막 공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신청전이랑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전의 미학을 살리되 지금 우리 논지와 결부시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영상 미디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작품들은 다양한 한국의 어떤 전통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고고문화, 부채춤이라든지 특히나 무용도 있지만 뭐 소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작품을 봤었을 때 일단 홀로그램과 영상 이런 부분들이 그 공연 분위기를 좀 객석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 특히나 무용을 중심한 그 가모학과 홀로그램을 좀 적극 활용하여서 심청전이 갖고 있는 스토리의 힘을 기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집 그림 3에 보면 공연 이미지가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게 보통 보면은 단순하게 영상 소스로서 갈 것인지 배경으로 갈 것인지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신발신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향후에 이것이 조금 브랜드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나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작품은 뒤에 발제할 최원 선생님이 대표로 계시는 최원선 보온댄스 컴퍼니의 기획의 파편입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공연을 했었고요.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뉴미디어 아트 기반의 프로젝션 매핑을 가장 수용한 어떤 최적의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발제자께서도 생생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의미 있게 들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컴퓨터 테크놀로지나 뉴미디어 아트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과 안무는 안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단연간의 연구 그리고 안무에서의 고민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부분들을 이 작품에서는 고민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술과 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되 무용 미학이 요구하는 그런 지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제반 사례를 봤었을 때 제가 소결론을 내리고 싶은 부분은 영상 미디어 기반 활용 무대 구현이 주종을 이루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용 콘텐츠 입체성을 증폭을 위해서는 무용의 세트라든지 안무, 움직임, 조명 등과 연결 고리를 찾는 과정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기술 구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저는 4장에서 제작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논제의 결론 부분들입니다. 저는 크게 이런 제작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기술, 그리고 제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차츰 이렇게 좀 고도화하려는 노력들이 각 기관과 그리고 각 요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정책 폴리시 부분입니다. 정책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는 공공 영역에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요하는 부분들은 정책 과정이라는 부분들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 정책 평가로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획 운영되는 프로젝트가 공영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어떤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월 18일 날 2019 공연기술 세미나 부분들을 다녀왔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의미한 부분들을 많이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책에 관련된 입안하는 기관, 그리고 뭐 생산기술서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에 하는 부분들, 또 학자들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정책 연구에서 지금 좀 일정 부분 수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했던 작품 중에 인피니티 플라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3D 영상이나 홀로그램 이런 로봇 같은 최첨단 공연 기술을 많이 접목했는데 여기서 제작했던 그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핵심은 경상북도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작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한 기간을 작품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이런 문화 기술은 각 기관들의 고유 역할이 정책 일관성과 통일성을 담보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할 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체부와 더불어서 기재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창 제작의 대표적인 또 좀 주자가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그런 창 제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쇼케이스라든지 실현 그리고 본공연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하게 되면 무대 기술과 무대가 어떤 기술과 접목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기술 연구를 계속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기술 안정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 같은 시험 무대, 시험장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실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 전략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사전 제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공연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안전이 검증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도록 예술가, 기술 구현가, 그리고 제작사가 기획 초기부터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 및 기획 요구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핵심 공연 기술을 고도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것이 안착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설정될 수 있도록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아마 예술과 기술의 어떤 선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초기부터 기술 개발과 제작 관련해서 기획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완성한 후에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베이스 맞춤형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기술과 작품의 각 완성도,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앞서가는 기술, 신기술은 기술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낯섭니다. 때문에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공연 기술 교육이 절대적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예술 교육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같이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단계별 교육이라든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듈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참가했던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문체부와 컨시너리 같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화두가 기술 언어와 무대 언어의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기술에
예술적인 숨결을 불어넣어서 예술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콘텐츠 제작을 함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제작 측면입니다. 제작 측면에서 환경은 기술 측면에서 언급된 부분들과 일정 부분들도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아까 무용이 지닌 움직임, 비언어, 체계, 안무라는 속성에 좀 근간을 두고 타 장르에 비해서 높은 순수성, 비대중성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 특수 무대의 장치, 기술 고도화 이런 부분들, 특히나 프로토타입 같은 시제품 제작을 통한 기술적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연출직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어떤 고도화된 공연 기술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작은 기술 기반이 전제가 되고 무용이라는 장르 속성에 유기적으로 제작되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연기술 진화에 따른 무용 콘텐츠 제작 환경은 정책, 기술, 제작이라는 세 가지 요소 측면에서 제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진화는, 공연기술의 진화는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무용이 가지고 있는 내재성,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조건 위에 제반 여건들이 수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 언어와 무대 언어의 간극 좁히기는 결국 무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무용역사 기록학회 회장이신 김경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좀 전에 사회자로 인사를 드린 김경수입니다. 이주영 교수님은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또 인천문화재단의 본부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진짜 깊이 있는 안목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이 발제문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 그래서 특히 발제문에서 제가 특별히 질문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걸 고민해야 될 정도로 완벽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평소 제가 특히 고민했던 부분은 교육의 문제였고요. 교육과 그다음에 또 전통춤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바람직한 그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이런 융복합 기술이 융합된 그런 공연을 보고 나서 참 영상은 좋았다. 근데 춤이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전통춤에서 승무 같은 경우도 뒤에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런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는 영상에서 승무가 돋보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승무 춤 사이에 대한 몰입도가 방해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전통춤 분야에서 공연기술의 융복합 작업이 필요하다면 특히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회장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교육 관련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교육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예술적인 무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모든 것은 무용 기술도 그 움직임의 기술이라든지 동작 기술도 다 기술이고 무대를 둘러싼 환경도 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양쪽 부분들이 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용을 포함한 여러 장르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 언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고 아무래도 또 낯선 용어 이것이 구현되었을 때 정말 내가 안무를 하거나 움직임함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몰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무용의 어떤 갖고 있는 내재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나 안무, 동작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대 기술과 연결되어 구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유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많이 1차적으로 풀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대학교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나라 대학 무용과가 아무래도 또 대학교 기반이 있고 또 동문무용단이나 전문무용단들이 있지만 또 학교에서는 특히 이런 그 콘텐츠와 무용 기술을 접목한 어떤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를 높여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워크숍 이상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해보지 않으면 피부로 체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했던 부분들이 어떤 그 워크숍을 통해서 또는 진단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지 시범 공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모니터링하고 접목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갈 수 있는 것이 기반이 돼야 좀 공연 기술의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전통춤 관련 부분들입니다.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뭐 주지하다시피 아무래도 원형춤 기반만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작품 또는 장르가 있고 또 하나는 원형에 기반을 하되 이제 창작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가미가 되어서 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창작적 요소가 대단히 높은 한국 창작무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토론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좀 원형에 기반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그 트랙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적인 부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이게 무대 기술에 이게 들어왔을 때는 확장이나 시너지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간섭이나 오히려 어떤 방해 요소가 되어서 무용의 어떤 미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오히려 반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는 뭐 승무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보통 이제 무용하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들 결합돼서 이제 무대가 구현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원형성을 최대한 해서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다만 이것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영상 부분들이 많이 달하고 있는 속성상 보통은 영상 소스가 투입되는 부분들 또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또 이펙트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펙트 정도까지가 원형 부분들은 전통춤에서는 좀 접목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고려 요소 부분들은 아까 그럼 한국 무용과 국한시켜 봤을 때는 세 가지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조금 스스로 판단을 하고 좀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